This afternoon,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2025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만 개로 피자 2판을 겨우 시켜 먹었던 비트코인이 불과 15년 만에 한 개당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넘으며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보다도 가치가 더 커진 지금, 과연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미래는 어떨지 금세기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있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제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내건 이 구호는 심플하지만 앞으로의 세계 경제 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가상자산 친화 정책의 이유도 이 한 가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바로 가상자산을 통해 미국의 달러의 패권을 되찾겠다는 것이죠. 먼저 미국 달러는 세계 공용통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미국 정부는 재정을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데요.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의 약 59%는 이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와 기업의 64%는 달러로 돈을 빌립니다. 또한 국제무역이나 송금 과정에서도 대부분 달러를 사용하고 있죠. 즉, 달러는 다른 통화보다 국제 거래에서의 주요 지불 수단이며 전 세계 국가의 주요 준비 통화인 것이죠. 미국 달러 중심의 통화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의 차입 및 부채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주며 결정적으로 미국이 통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지불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서 점차 달러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결제가 아닌 자국 통화 직접 결제로 비용을 낮추는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추진하는 CBDC, 즉 디지털 통화는 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달러가 아닌 통화의 거래를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인기가 떨어질수록 나라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달러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 달러의 지위를 다시 높이고 국채 수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기초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규모는 독일보다도 많은 18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체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 통화량의 확대는 미국채 수요 증가로 미국 정부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디지털 통화의 정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원유, 천연가스, 금과 같은 상품 거래의 주요 경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트럼프는 각국이 통화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CBDC를 반대하고 미국 달러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상자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가상자산의 중심, 비트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은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는데요. 먼저 전통 금융과의 결합과 제도권 편입 확대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은 금, 석유,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 자금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도 제도권 금융하에서 가상자산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죠. 이미 절반에 가까운 미국의 MZ세대들의 미국판 퇴직연금인 401k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희망하고 있고, 또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 지방은행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전통화폐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등 투자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모이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물인 월스트리트의 제왕 레리 핑크가 CEO로 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이 비트코인 ETF로 유례없는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운용 자산 규모가 출시 약 8개월 만에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을 돌파하면서 ETF 역사상 최단 기록을 세우며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자, 미국의 최대 증권사 찰스 수왑에서는 기업의 미래 계획에 대한 발표 자리에서 전문 투자 사무사들이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상품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의 본격적인 제도화입니다.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유럽의 미카 법안 2024년 6월에 시행되었는데요. 누구나 발행 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악용한 이른바 스캠 코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가상자산 발행자는 자본 요건 충족, 또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EU 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하죠. 자, 미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FIT 21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혁신 프로젝트 가디언입니다. 정부 소속 정책 입안 기관과 금융산업이 협업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블록체인을 통한 자산 토큰화,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DeFi를 활용해서 금융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블록체인을 상호 연결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JP모건, HSBC, S&P 무디스, 도이치뱅크 등 기존의 정통 글로벌 금융사들이 미래금융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프로젝트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규제기관의 승인을 획득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앞서 소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요. 국가별로 형태가 다른 실물 증권이 불필요해 손쉬운 글로벌 포진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장벽이 없는 신속한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미국의 패권 재정립,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확대와 전통 금융과의 결합은 올해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갖추어져 나가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큰 변동성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투자자라면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서 꼼꼼히 따져보고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석이었습니다.